옳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지면 되는구나. 왼쪽으로. 자, 쭉 가다가, 여기에서, 저 뒤에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 여기 원유로 빠지면 돼. 옳지. 여기로 빠지면 된다. 옳지. 속도를 살 줄입니다. 속도 37을 줄었는데, 뒤져 빵! 아이고. 2번 사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혹시 비상등이나 또는 왼쪽 깜빡이 켜졌나요? 그랬더니 그건 켜지 않고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옳지. 왼쪽으로 원유로 빠져야지. 속도만 줄이고 계셨답니다. 속도도 아까부터 한 50m로 오다가 이제 37로 막 줄어드는데 뒤에서 꽝.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에도 잘못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자동차 전용도링 간병분무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원유로 빠지다가 뒤에 오는 차한테 사고 당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오토바이가 들어왔느냐? 저한테 30, 뒤차 70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랑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최저속도 30입니다. 고속도로는 50이고 최저속도보다는 높았어요. 아까 50m 그러다 37 그때 사고 났어요. 미등 다 켜 있고요. 자동차 사고였으면은 100대 빵이라고 그러겠죠. 급감속한 것도 아니고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불박차한테 3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 치료받으면 되나요? 상대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 측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태면은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쭉 받으시고 어차피 나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치료는 다 해주잖아요. 치료 다 해주고 치료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합의금을 더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치료 받으시면 돼요. 통원 치료 받으시면 돼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30% 적당하다. 오토바이 잘못 없다. 30%는 많고 20%가량으로 보인다. 오히려 오토바이 30%보다 더 커야 된다. 1번 30% 적당하다가 4%, 오토바이 잘못 없다가 72%, 30%는 많고 20%가량으로 보인다가 22%, 오히려 30%보다 더 커야 된다가 2%. 거기 가로등이 아주 밝습니다. 거진 200m까지 보여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 도로는 가로등이 35m 간격으로 양쪽에 착착 있어갖고 촘촘하게 아주 밝아요. 근데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왜 못 봤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대 0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았는데 왜 들어갔어? 오토바이는 두 바퀴니까 잘 넘어지잖아. 잘 넘어지는 오토바이가 왜 들어갔어? 그렇게 보면은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오토바이가 자동차 용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앙선 침범한 차가 사고 났어요. 판사가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가 빨리 다니는 곳이다. 쌩쌩 달리는 곳에 왜 오토바이가 들어왔냐. 네 바퀴보다 두 바퀴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잘 다칠 수 있다. 과실 20%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몇 푼 주지도 않겠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적인 액수에서는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토바이가 잘 넘어진다? 그때는 장애도 다리를 많이 다쳐서 장애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지금 통원 치료하는 정도이고 왜 자동차 정도로 들어갔느냐? 그거를 과실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도도 제한속도 80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그때 사고 난 거나 이곳에 사고 난 거나 만약에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시속 막 그냥 빵 100몇십 킬로 달리다가 그러다 어떤 차가 툭 쳐서 뻥 날아 떨어졌다. 너 왜 그렇게 폭주죽선 다녔어? 그리고 너 불안정하면서 왜 여기 갖다 이렇게 갖고 세게 달려서 문제된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미운털도 박힐 수도 있고요. 과실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과연 과실이 잡히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누가 실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오토바이가 들어갔고 그리고 1차로에서 왜 오토바이가 어정쩡하게 느리게 갔느냐. 차들이 쫙 달릴 줄 알았지 불도 하나밖에 없는데 미등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한 20% 아주 많을 때 30% 있다고 할지 소송해 보시죠. 법원의 판단 받아보시죠. 보험사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과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과연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실수로 들어갔더라도 경찰에 접수되면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오토바이 전용 내비게이션 따로 있는데 그 실수로 들어갔다는 건 그건 거짓말 같은데 그런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데서는
다음에 좌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이 지금이야? 막 그러다 좀 헷갈리다 보면. 그러니까 운전 미숙 및 내비게이션이 오류로, 내비게이션이 오류인지 본인이 잘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어간 거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상황만 보고 과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전동 킥보드 타서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길 따라가는 거예요.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서요. 내비가 시킨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올림픽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올림픽대로 쭉 가다가 이상하다 위험한데? 그리고 중간에 또 배터리가 다 됐어요. 공유 전동 킥보드. 배터리 다 돼갖고 갔다가 발로 이렇게 지치면서 밀면서 그렇게 가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위주이기 때문에 더 빠른 길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안내하죠. 그러나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또는 자전거일 때 또는 전동 킥보드일 때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에 이륜차 전용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